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과 생각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 말들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인생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의 힘을 깊이 깨닫고 올바른 말을 사용하여 공덕을 쌓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3가지 문장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나아가 스스로에게도 평화와 기쁨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히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길이 됩니다. 말은 생각과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우리의 성격, 감정,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부정적인 말만 반복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와 불안을 쌓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자비롭고 긍정적인 말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안정감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화와 기쁨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말을 별표 사인 에어되어 별표 사인라고 부르며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행복을 주는 말로 정의하셨습니다. 에어는 단순히 예의 바른 말이나 공손한 표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깊은 자비심과 이해심을 바탕으로 한 마음의 표현이며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자신에게도 공덕을 쌓게 하는 말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즉 별표 사인 수희, 별표 사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성공이나 행복을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수희를 실천한다면 타인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처럼 느끼며 마음의 갈등과 부정적인 감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좋은 성과를 이루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하는 마음은 단순한 칭찬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서로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자신의 마음에도 평화와 기쁨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부처님이 강조한 인간관계의 조화와 자기 마음의 안정이라는 2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게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문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에어와 수희를 적용하여 공덕을 쌓을 수 있는지 안내할 것입니다. 3문장은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꾸준히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각 문장은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상황과 한국인 이름을 사용한 사례와 함께 설명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 적용 가능한 지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강의는 단순히 말을 잘하자라는 표면적인 목표를 넘어 마음의 깊이를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에너지를 확산하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우리의 말은 생각과 마음의 산물이며 마음이 선하면 말도 선하게 나오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말에도 평화가 담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강의에서는 말뿐만 아니라 마음가짐과 내면의 상태까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세 가지 문장을 반복하며 에어와 수희를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부정적인 감정과 습관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며 보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강의는 한국인의 일상적 상황을 중심으로 예시를 제시하여 현실적이고 친근하게 구성됩니다. 직장, 학교, 가정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갈등, 오해, 긴장 상황에서 어떻게 에어와 수희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 상황에서 어떤 말을 선택해야 할지, 친구가 기쁜 일을 경험했을 때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할지, 가족 간의 소소한 다툼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말할 수 있는지 등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말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고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공덕을 쌓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말은 곧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과 삶의 질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매일 세 가지 문장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한 언어 훈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단련하고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궁극적으로는 보다 깊은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는 전체적으로 이론과 실제 사례를 자연스럽게 병행하며 독자가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문장의 의미와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한 뒤 실생활에 적용하고 자신과 타인의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내적 평화와 공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말과 생각을 통해 세상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말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이 단순히 정보 전달이나 일상적인 의사소통에 그치지 않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쁨을 나누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예요. 즉 사랑과 자비를 담은 말입니다. 에어란 단순히 예쁘고 공손한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처를 주지 않으며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에어의 가장 큰 특징은 말하는 사람의 마음과 말의 내용이 일치할 때 그 힘이 극대화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예의를 갖춘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깊은 위로와 행복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에게 오늘 회의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라고 말할 때, 단순한 습관적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힘들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면, 그 말은 동료에게 큰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말 한마디가 조직 내 긴장감을 완화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에어를 실천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주변 사람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친구 민지가 어려운 과제를 끝까지 완수했을 때 정말 열심히 했구나, 고생 많았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친구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말의 진정성과 마음가짐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노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담아 말할 때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또한 예언은 갈등 상황에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크고 작은 오해나 갈등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무심하게 대처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안정시키고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지가 친구와 의견 충돌을 겪었을 때, 내 의견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말한다면, 갈등이 대립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언은 또한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비판적인 말을 반복하면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예언을 실천하면 마음이 점점 부드럽고 안정되며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작은 습관은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에어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실생활에서 에어를 더욱 풍부하게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구체적 상황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가 늦어지고 동료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단순히 괜찮아요 라고 위로하는 것보다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정말 수고 많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이러한 말은 단순한 격려를 넘어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마음을 전달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감사와 인정의 말, 따뜻한 격려의 말,
부드럽고 이해심 있는 표현이 반복되면 가족과 친구 사이의 신뢰와 친밀감이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에어를 실천할 때 중요한 점은 말뿐만 아니라 마음가짐과 태도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마음은 무심하다면 그 말은 진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자비와 사랑이 담긴 말은 말 자체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이 했던 말과 태도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는 의식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 동안 반복하는 말과 행동이 곧 마음을 형성하고 마음이 곧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에어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타인을 배려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삶을 보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를 선택할 때마다 그 선택은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습관과 공덕을 쌓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민지가 친구와 직장에서 모두에게 자비로운 말을 반복하며 하루를 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단순히 습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점점 부드럽고 안정되며 주변 사람들도 그녀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녀의 작은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다시 자신에게 좋은 에너지가 돌아오는 선순환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말의 힘을 넘어 마음과 관계,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보여줍니다. 에어는 또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표면적으로만 보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를 실천하면 먼저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려와 공감이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 지수가 예상치 못한 실수를 했을 때 괜찮아.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을 수 있어 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반복하면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하고 상대방과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은 일상 속에서 작은 행동과 연계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상대방은 우리의 진심을 느끼고 더 큰 감동과 신뢰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어려운 일을 도와주었을 때 정말 고마워.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했어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에게 작은 도움을 제공한다면 말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어 더욱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쌓이면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어는 단순한 언어적 표현을 넘어 마음의 상태와 행동, 관계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실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매일 에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장기적으로 공덕을 쌓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꾸준히 반복할 때 에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관화되고 마음과 말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기쁨과 성취를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마음은 생각보다 드물게 실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수희, 즉 타인의 행복을 함께 즐기는 마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수희는 단순히 겉으로 축하하거나 칭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상대방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처럼 느끼고 진심으로 함께 행복해하는 깊은 마음가짐을 포함합니다. 이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은 질투나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관계 속에서 조화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겪는 감정 중 하나는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바라보며 느끼는 질투심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지만 이러한 마음을 반복적으로 갖게 되면 자신과 타인의 마음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희의 마음을 실천하면 질투 대신 기쁨과 격려가 마음을 채우게 되고 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전파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지수가 중요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때 단순히 축하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준비했구나. 너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네. 나도 정말 기쁘다 라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표현한다면 친구는 자신의 성취를 인정받았음을 느끼고 동시에 관계 속에서 더 큰 신뢰와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수희는 단순한 말의 표현을 넘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상대방의 행복을 자신의 기쁨처럼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연습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며 때로는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부족함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수희를 실천하고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경험을 반복하면 점점 자연스럽게 마음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현이라는 동료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단순히 축하해요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의 노력과 어려움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수희의 실천이 시작됩니다. 수희의 실천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타인의 행복을 함께 기뻐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끼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자신도 함께 성장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됩니다. 친구 수진이 친구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하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으며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마음속의 질투심과 불안감이 점차 줄어들고 삶 전반에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확산됩니다. 또한 수희는 갈등 상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의견 충돌이나 경쟁 상황에 놓일 때 마음속에서 질투나 시기심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희를 실천한다면 경쟁 상황에서도 타인의 성취를 존중하고 기뻐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친 회원을 보며 정말 잘했어. 나도 너와 함께 이 기쁨을 느껴라고 마음속으로 느낀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질투나 경쟁심보다 더 건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희는 단순히 기쁨을 함께 느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성취를 축하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음을 느끼고 관계 속에서 신뢰와 유대가 강화됩니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마음의 선함과 관계의 조화가 실제 생활 속에서 구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희를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작은 일상 속 사건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거나 소소한 성취를 경험했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며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자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수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여 작은 성취를 이루었을 때 단순히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멋지다. 내가 열심히 한 모습이 느껴져서 나도 기뻐라고 마음을 담아 말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경험을 인정받고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수희는 마음의 성숙을 돕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기쁨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반복하면 우리는 점점 더 관용적이고 이해심 깊은 사람이 됩니다. 친구 동현과 함께 공부하면서 그의 성공과 행복을 기뻐하는 경험은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 서로의 성장을 함께 지켜보고 격려하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이처럼 수희는 단순한 축하나 칭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이해와 공감,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함께 나누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실천할 때 삶의 조화와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수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자신의 마음에도 평화와 만족감을 가져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수희의 실천은 하루를 돌아보며 작은 경험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 중에서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에게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갖고 마음속에서 기쁨을 함께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부드럽고 긍정적으로 변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신뢰와 우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친구 수진이 친구들의 작은 성공을 기뻐하며 격려하는 습관을 지속한 결과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전달하고 자신도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수희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마음의 깨달음과 공덕 쌓기와 직결됩니다. 우리가 타인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질투와 시기심에서 벗어나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희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단련하고 삶 전체를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수행 방법입니다. 이를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공덕과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들은 삶의 방향과 마음 상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말이 단순한 소통을 넘어서 마음의 성품과 행동,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형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매일 반복할 수 있는 3가지 문장을 권장하셨습니다. 이 3문장은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과 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3문장은 각각 감사, 용서, 격려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애어와 수위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감사의 말은 자신이 받은 도움과 사랑을 인정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공덕을 쌓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때 단순히 지나치지 않고 정말 도와줘서 고마워. 내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했어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인정받았음을 느끼고 기뻐하며 자신 또한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문장을 매일 반복하면 우리는 주변의 작은 도움과 사랑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게 되고 자신의 마음 또한 부드럽고 평화롭게 됩니다. 친구 혜은이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오늘도 도움을 주고받은 모든 것에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였을 때 그녀는 하루를 긍정적이고 안정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용서와 이해를 담은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다양한 오해와 갈등을 겪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을 쌓으면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고통이 생깁니다. 그러나 매일 용서와 이해를 담은 말을 반복하면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점차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민지가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수를 했을 때, 마음속으로 또는 직접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나도 이해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마음속 분노와 불만을 내려놓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면 자신의 마음이 점차 넓어지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 문장은 격려와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취와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수희와 연결되며 자신의 마음에도 기쁨과 만족을 가져옵니다. 친구 지수가 중요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정말 수고했어.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서 나도 기쁘다 라고 진심으로 말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성취를 인정받고 기쁨을 느끼며 우리는 함께 기쁨을 나누는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격려의 말은 단순히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을 넘어 서로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긍정적 에너지를 공유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장은 각각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면서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말은 마음을 정화하고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며 용서의 말은 마음속 불안과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유지하게 하고 격려의 말은 타인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기쁨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실천하면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문장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침에 스스로에게 감사의 말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직장에서 오해가 발생했을 때 용서와 이해의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이 성취하거나 행복을 경험했을 때 격려와 긍정적 반응을 표현함으로써 서로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우리는 점차 습관화된 긍정적 언어 패턴을 형성하게 되고 마음의 안정과 공덕을 지속적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친구 혜은은 매일 아침 자기 자신에게 감사의 말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직장에서 동료에게 작은 성취를 격려하며 갈등 상황에서는 용서와 이해를 담은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실천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속 습관이 되었고 그녀 주변의 사람들도 점차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며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세 가지 문장을 단순히 외우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마음과 행동으로 연결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 가지 문장은 단순히 타인에게 전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감사의 말은 자신이 가진 것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인식하게 하고, 용서의 말은 마음속 부정적 감정을 줄이며, 격려의 말은 타인의 행복을 함께 느끼게 함으로써 자기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친구 지수와 함께 이러한 세 문장을 매일 실천한 또 다른 사례에서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마음 상태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세 가지 문장은 단순한 언어 훈련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 관계를 모두 아우르는 수행 방법입니다. 이를 매일 반복하고 습관화할 때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삶 전반에서 긍정적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문장은 단순한 문장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덕 쌓기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감사와 인정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받는 모든 도움과 배려, 그리고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마음을 정화하고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확산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사의 말은 단순히 상대방을 향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공덕을 쌓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환경, 상황에서 작은 도움이나 배려를 받을 때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진심으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프로젝트 준비를 도와주었을 때 단순히 좋아요라고 반응하는 것보다 정말 도와줘서 고마워. 내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했어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인정받았음을 느끼고 기뻐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에서도 감사함을 느끼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친구 혜은은 매일 아침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내가 받은 도움과 사랑, 그리고 기회에 감사한다. 이러한 습관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실제 행동과 말로 표현할 때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은 점차 부드러워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며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더 큰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민지가 작은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의 말을 진심으로 표현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고 서로 간의 신뢰와 친밀감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반복될수록 우리 마음의 습관이 되어
감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감사는 단순히 특정한 사건이나 행동에 대한 반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 모든 순간, 모든 존재에 대한 감사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과 친구가 곁에 있어주는 것에 감사하며, 자신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평화를 가져옵니다. 친구 지수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그날 받은 작은 도움과 경험을 떠올리고 감사의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했지만 점차 습관이 되어 하루의 시작과 끝을 감사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반복은 스트레스와 불안감 감소뿐만 아니라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합니다. 감사의 말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특정한 사람에게 직접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작은 조언을 해주었을 때,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라고 표현하면 상사는 자신의 역할과 도움을 인정받았음을 느끼고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친구 수지는 이런 방식을 통해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며 관계 속에서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럴 때 작은 감사의 마음조차 유지하면 마음속 긴장과 불안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업무와 과제로 지친 날, 동료가 작은 배려를 보여주었을 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 혜은은 하루가 힘든 날에도 작은 도움과 배려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또한 자신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감사의 말을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어려운 과제를 끝까지 완수했거나 힘든 하루를 잘 견뎌냈을 때,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충분히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마음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친구 민지는 자기 자신에게 감사의 말을 습관처럼 반복하며 스스로의 성취와 노력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마음속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말은 단순한 언어적 표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를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키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상대방은 인정받고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수록 감사의 마음은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친구 지수와 혜은은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매일 반복하며 그 과정에서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의 마음에 안정과 기쁨을 주는 선순환을 경험했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말은 또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공덕 쌓기와 직결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받은 도움과 사랑에 감사하며 표현할 때 그 마음은 공덕으로 쌓이고 장기적으로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습관은 단순히 마음을 좋게 만드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지며 우리의 내면과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결국 첫 번째 문장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와 인정의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안내합니다. 작은 도움과 배려에도 감사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전달하고 하루를 평화와 기쁨으로 채우는 연습을 지속할 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점점 더 조화롭고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친구 민지, 혜은, 지수의 사례처럼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경험은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담은 말입니다. 이 문장은 인간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과 오해를 다루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때로는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를 긴장시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분노, 원망, 불만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담아두면 자신에게는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나타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도 긴장과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일 용서와 이해를 담은 말을 실천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완화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담은 말은 단순히 괜찮아요 라는 표현을 넘어서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민지가 실수로 중요한 약속을 어겼을 때 단순히 화를 내거나 무심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또는 직접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나도 이해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 분노를 내려놓고 상대방에게도 안정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상대방이 잘못을 반성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며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편안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용서와 이해의 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비판적이거나 불만스러운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 괜찮아. 오늘 최선을 다했어. 부족한 부분은 내일 보완하면 돼 라고 말한다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친구 혜은은 하루 동안 발생한 실수나 실패를 되돌아보며 자기 자신에게 용서의 말을 건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러한 말을 의식적으로 해야 했지만 반복적으로 실천하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마음속 습관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비판하지 않고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생활에서 용서를 담은 말을 적용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단순히 무시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대신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에는 함께 해결해 보자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실수가 인정받고 관계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 지수는 이런 방식을 통해 갈등 상황에서 긴장을 줄이고 상대방과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말은 갈등 후에 신속하게 관계를 회복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용서와 이해를 담은 말을 실천하면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표면적으로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용서와 이해를 실천하면 상대방의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구 동현이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의도치 않은 실수를 했을 때 마음속으로 그 사람도 최선을 다했겠지. 나도 이해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분노와 불편함이 줄어들고 동시에 상대방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용서와 이해의 마음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인격과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갈등과 오해가 발생할 때마다 이 마음을 적용하면 우리는 점점 더 너그럽고 이해심 깊은 사람이 됩니다. 친구 혜은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러한 마음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작은 갈등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마음의 편안함을 넘어서 삶 전반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용서와 이해의 말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서 부정적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겪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마음속으로 용서와 이해의 말을 반복하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구 민지는 직장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음속으로 괜찮아. 상대방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나도 마음을 편하게 유지하자라고 반복하며 실제로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 실천은 마음의 습관을 변화시키고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용서와 이해의 말을 실천할 때 중요한 점은 단순히 형식적인 말이나 마음속 표현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과 태도를 함께 담는 것입니다.
말과 마음이 일치할 때 그 힘은 배가 됩니다. 친구 지수는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단순히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상황과 노력을 이해하며 진심으로 용서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 그녀와 동료 사이의 관계는 더욱 안정적이고 친밀하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와 이해의 마음은 또한 장기적으로 인간관계의 신뢰와 우정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가 실수하거나 갈등을 겪더라도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바탕으로 한 말과 행동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안전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우리는 더 깊은 신뢰와 유대감을 쌓게 됩니다. 친구 혜은과 민지의 사례에서도 매일 이러한 마음과 말을 실천함으로써 작은 오해와 갈등이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두 번째 문장은 우리에게 마음속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고 타인을 이해하며 평화를 유지하도록 안내합니다. 일상에서 갈등과 오해는 피할 수 없지만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담은 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삶 전체에서 평화와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마음의 선함과 공덕 쌓기를 일상에서 적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 용서와 이해의 말입니다. 친구 민지, 혜은, 지수의 사례처럼 우리는 이러한 말을 반복하고 실천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문장은 격려와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하는 말입니다. 이 문장은 타인의 성취와 노력, 기쁨을 함께 나누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취와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격려할 때 그것이 곧 수희와 애어를 동시에 실천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격려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나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이 느낄 수 있는 행복과 성취를 함께 나누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격려의 말을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지수가 중요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단순히 축하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준비했구나. 너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네. 나도 진심으로 기뻐라고 말한다면 친구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음을 느끼고 기쁨을 배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친구와의 관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격려의 말은 단순히 타인을 향한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취와 노력, 과정까지 이해하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친구 혜은은 직장에서 동료가 어려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단순히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가 겪은 어려움과 노력까지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진심으로 격려합니다. 그 결과 동료는 자신의 성취가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둘 사이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이러한 경험은 격려의 말이 단순한 언어 표현을 넘어 관계와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짐을 보여줍니다. 격려의 말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쁨과 성취를 함께 느끼면서 질투나 시기심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줄이고 마음속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구 민지는 친구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작은 성취를 이루었을 때 격려의 말을 진심으로 전하며 자신의 마음도 함께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는 경험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반복은 마음의 습관을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격려의 말은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이 실패하거나 좌절감을 느낄 때 따뜻한 격려의 말은 마음속 불안과 좌절을 완화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예를 들어 친구 수진이 프로젝트에서 실패했을 때 이번에는 힘들었지만 너의 노력은 충분히 가치 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친구는 실패를 단순한 좌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도전할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격려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려의 말을 실천할 때 중요한 점은 진정성을 담는 것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칭찬하거나 겉으로만 축하하는 말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친구 지수는 친구가 작은 성취를 이루었을 때 마음속으로 그 과정을 떠올리고 노력과 어려움을 이해하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담아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과 말이 일치할 때 격려의 말은 상대방에게 진정한 힘과 위로가 되며 관계 속 신뢰와 친밀감도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격려의 말은 단순히 개인 간의 관계에서만 효과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족, 직장, 친구, 사회적 모임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격려와 긍정적 표현을 실천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키고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와 에너지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팀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팀원에게 진심 어린 격려와 칭찬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면 팀 전체의 사기와 협력의식이 높아지고 조직의 성과와 만족감도 함께 향상됩니다. 친구 혜은은 직장 동료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작은 성취를 진심으로 격려하며 이를 통해 가정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합니다. 격려의 말은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비판하거나 실패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자기 자신에게 격려와 긍정적 말을 반복하면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기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어려운 업무를 끝마쳤을 때 스스로에게 오늘 최선을 다했어. 충분히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마음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친구 민지는 이러한 자기 격려를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격려와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하는 말은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와 마음속 평화를 동시에 강화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성취와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격려할 때 자신의 마음도 행복과 만족으로 채워집니다. 친구 수진과 혜은은 서로의 작은 성취와 노력에 지속적으로 격려의 말을 나누며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하고 관계를 더욱 깊게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격려의 말이 단순한 언어 표현을 넘어 삶 전체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세 번째 문장은 우리에게 타인의 기쁨과 성취를 함께 나누며 관계 속 긍정적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매일 이 문장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삶 속에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격려와 긍정적 마음을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의 언어, 마음, 행동이 조화를 이루며 삶 전체가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변화하게 됩니다. 친구 민지, 혜은, 지수의 사례처럼 격려의 마음과 말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문장을 일상 속에서 통합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개별 문장을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감사, 용서와 이해, 격려는 각각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연결될 때 우리의 마음과 행동, 인간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이 세 가지 마음을 자연스럽게 적용하는 습관을 형성하면 우리는 자신의 내면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의 마음을 먼저 떠올리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친구 혜은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하루 동안 자신이 경험할 모든 도움과 배려, 그리고 삶의 기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속으로 표현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오늘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오늘 만날 사람, 경험할 일,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건강에 대해 마음속으로 인식하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채우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긍정적 에너지를 생성하고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을 보다 평화롭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 문장, 용서와 이해를 담은 말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민지는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하거나 의도치 않게 자신의 계획을 방해했을 때 마음속으로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나도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반복하며 자신을 진정시키고 동시에 상대방에게 평화와 이해의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용서와 이해를 먼저 실천하면 실제 말과 행동에서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인 격려와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하는 말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들의 성취와 노력, 작은 행복까지 인식하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친구 지수는 직장에서 동료가 어려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단순히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 과정을 떠올리며 노력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격려의 말을 건넵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고 동시에 자신의 마음도 행복과 만족으로 채워지게 합니다. 세 문장을 하루 동안 통합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의 핵심은 순서와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적용입니다. 아침에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과 중 발생하는 갈등이나 어려움 속에서는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먼저 떠올리며 누군가의 성취나 행복을 발견했을 때 격려와 긍정적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친구 혜은은 하루 동안 받은 도움에 감사하고 직장에서 생긴 작은 갈등을 이해하며 용서하고 동료와 친구의 성취를 진심으로 격려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하루가 끝날 때 자신의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됨을 경험했습니다. 세 문장을 통합적으로 실천할 때 중요한 점은 진정성과 반복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문장을 외우거나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느끼고 실제 행동으로 연결할 때 비로소 긍정적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친구 민지는 하루 동안 겪은 여러 사건 속에서 세 가지 마음을 적용하며 그 과정에서 마음속 부정적 감정을 줄이고 관계 속에서 평화와 친밀감을 경험했습니다.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이러한 마음가짐과 행동은 점차 습관화되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됩니다. 세 문장을 통합적으로 실천하면 우리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용서와 이해의 마음은 갈등과 불안을 줄이며 격려와 긍정적 에너지는 관계 속 신뢰와 친밀감을 강화합니다. 친구 수진과 지수는 서로의 작은 성취를 함께 기뻐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며 용서하고 하루 동안 받은 도움과 배려에 감사하는 습관을 지속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발전했으며 각자의 마음도 평화와 만족으로 채워졌습니다. 또한
세 문장을 통합적으로 실천하면 자기 자신을 향한 마음도 깊어집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자신이 겪은 실수와 실패를 돌아보며 감사와 용서, 격려의 마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어려운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면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과 환경에 감사하고 용서의 마음으로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며 격려의 마음으로 자신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친구 혜은은 매일 자기 자신에게 세 문장을 적용하며 하루를 긍정적이고 안정된 마음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자기 통합은 삶의 만족감과 행복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 문장을 통합적으로 실천할 때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작은 순간부터 시작하는 습관화입니다.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과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적용하려 하기보다는 작은 행동과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민지는 출근길에서 만난 동료에게 짧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점심시간에 동료의 성취를 격려하며 오후에 발생한 작은 갈등 상황에서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적용하는 식으로 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작은 순간의 실천이 반복되면서 점차 큰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세 문장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문장을 통합적으로 실천하면 삶 전체의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매 순간 감사와 이해, 격려를 통해 삶 속 행복과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친구 지수, 혜은, 민지의 사례처럼 일상 속 작은 순간부터 세 문장을 자연스럽게 적용하며 반복적으로 실천할 때 마음과 행동, 인간관계 전반에서 지속적인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며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공덕과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문장을 매일 실천하면 우리는 단순히 일상적인 언어 습관을 바꾸는 것 이상으로 내면의 깊은 변화와 공덕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 용서와 이해, 격려는 각각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함께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 행동, 관계, 그리고 삶 전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외부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마음 상태와 의식 수준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수행이 됩니다. 감사의 마음과 말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내면을 평화롭게 하는 힘을 가집니다. 친구 혜은은 매일 아침 자신이 가진 것과 주변에서 받는 도움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단순히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구체적인 사건과 도움, 관계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감사의 에너지를 느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반복하면 그녀의 마음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덜 느끼고 보다 안정되고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됩니다. 감사의 마음은 단순히 행복감을 높이는 것을 넘어 마음속 부정적 감정을 정화하고
주변 사람과 환경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용서와 이해의 마음은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오해를 겪습니다. 친구 민지는 직장에서 동료가 의도치 않게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마음속으로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나도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반복하며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상대방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용서를 실천하면 우리는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격려와 긍정적 마음은 타인과 자신의 마음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친구 지수는 동료나 친구가 성취했을 때 단순히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노력과 과정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격려합니다. 이러한 말과 마음은 상대방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하고 자신 또한 행복과 만족을 느끼게 합니다. 격려와 긍정적 마음은 단순한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삶의 관계와 경험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천될 때 강력한 내면적 힘으로 작용합니다. 세 문장을 통합적으로 실천하면 우리는 마음의 균형과 조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용서와 이해로 갈등을 다스리며 격려와 긍정적 마음으로 성취와 기쁨을 나누는 과정을 반복하면 우리의 내면은 점차 부드럽고 안정된 상태로 변화합니다. 친구 혜은, 민지, 지수는 서로의 작은 성취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갈등 상황에서도 이해와 용서를 실천하며 격려와 긍정적 에너지를 나누는 습관을 꾸준히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세 친구는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고 각자의 마음도 평화와 만족으로 채워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세 문장을 통해 얻는 내면의 변화는 단순히 감정 상태의 개선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차 자기 자신을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타인과 조화롭게 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친구 민지는 하루 동안 겪은 작은 실패나 실수에도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용서와 격려의 마음을 통해 스스로를 안정시키며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성격과 인간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감사, 용서와 이해, 격려의 마음과 말은 모두 공덕 쌓기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해하며 용서하고 타인을 격려할 때 마음속에 쌓이는 긍정적 에너지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삶 전체에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 지수는 동료와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세 문장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점차 안정되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주변 사람들도 점점 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덕 쌓기와 마음의 평화를 실천 속에서 경험하는 사례입니다. 세 문장을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는 삶의 작은 순간에서도 행복과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의 실수나 갈등 속에서는 용서와 이해를 적용하며 작은 성취와 행복을 발견했을 때 격려와 기쁨을 나누는 과정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친구 혜은은 매일 하루 동안 세 문장을 반복 실천하며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을 통해 자신이 가진 것과 경험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며 긍정적 에너지를 나누는 과정에서 삶의 만족감과 행복을 점차 높였습니다. 또한 세 문장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깊게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며 자신의 성취와 노력을 인정할 때 자기 마음의 평화와 자신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친구 민지는 하루 동안 자신이 노력한 일을 돌아보며 감사, 용서, 격려의 마음을 스스로에게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이 점차 안정되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과의 긍정적 관계는 삶의 전반적인 만족감과 행복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결국 세 문장을 통해 얻는 내면의 변화와 공덕은 단순한 마음의 평화나 일시적 행복을 넘어 우리의 성격, 인간관계, 삶의 태도와 행동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 혜은, 민지, 지수의 사례처럼 세 문장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내면의 평화와 긍정적 에너지를 유지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하고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경험은 삶 전체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 문장을 일상 속에서 통합적으로 실천하고 내면에 깊이 체화할 때 우리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마음의 선함과 공덕 쌓기를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 용서와 이해, 격려는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긍정적, 조화롭게 변화시키는 수행이며 일상에서 반복 실천할수록 우리의 마음과 행동, 관계, 삶 전반에서 지속적인 긍정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세 가지 문장을 꾸준히 실천하면 삶의 질과 마음의 평화, 그리고 인간관계 전반에서 깊은 긍정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 용서와 이해, 격려는 단순히 언어적 표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마음을 정화하고 공덕을 쌓는 수행의 핵심 도구가 됩니다. 이를 일상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자신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인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본적인 힘을 가집니다.
친구 혜은은 하루를 시작할 때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자신이 받은 도움과 사랑, 환경과 기회에 대해 인식합니다.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사건과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경험에 대해 마음속으로 표현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이러한 반복적 실천은 마음을 정화하고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과 사건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감사는 단순한 행복감 증가뿐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타인과의 관계 속 신뢰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문장인 용서와 이해는 우리의 내면을 자유롭게 하고 평화를 유지하게 하는 힘을 가집니다. 친구 민지는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했을 때 마음속으로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나도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반복하며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마음의 평화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용서를 실천하면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고 갈등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이해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성격과 내면을 성숙하게 하고 삶을 보다 조화롭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세 번째 문장인 격려와 긍정적 에너지는 우리 삶의 활력과 행복을 불어넣습니다. 친구 지수는 친구나 동료의 성취와 노력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그들의 과정과 노력을 마음속으로 이해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상대방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하고 자신 또한 행복과 만족을 느끼게 합니다. 격려와 긍정적 마음은 반복적으로 실천될수록 내면의 긍정적 습관으로 자리 잡으며 삶과 인간관계 전반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세 문장을 일상에서 통합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동안 발생하는 갈등이나 어려움 속에서는 용서와 이해를 마음속에서 먼저 실천하며 누군가의 성취나 행복을 발견했을 때 진심으로 격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친구 혜은은 출근길에서 받은 도움과 배려에 감사하고 직장에서 발생한 작은 갈등 상황에서는 용서와 이해를 실천하며 점심시간에 동료의 성취를 격려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모여 하루 전체를 긍정적이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세 문장을 통합적으로 실천할 때 중요한 요소는 진정성과 반복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말하거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속 진심이 담기고 실제 행동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깊은 긍정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친구 민지는 하루 동안 경험한 여러 상황 속에서 세 문장을 의식적으로 적용하며 자신의 내면에서 부정적 감정을 내려놓고 긍정적 에너지를 유지하며 인간관계 속에서 평화와 친밀감을 경험했습니다.
반복적인 실천은 점차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며 삶 전체에서 지속적인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새 문장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내면적 변화는 단순한 감정 상태의 개선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친구 혜은은 하루 동안 겪은 작은 실수나 실패에도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용서와 격려의 마음으로 자신을 안정시키며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성격과 인간관계를 성숙하게 하고 삶 전체를 풍요롭고 조화롭게 만듭니다. 새 문장의 반복적 실천은 또한 공덕 쌓기와 연결됩니다. 감사와 용서, 격려의 마음을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마음속에 쌓이는 긍정적 에너지가 내면을 정화하고 주변 사람과 환경에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 지수는 동료와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새 문장을 실천하며 자신의 마음이 안정되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주변 사람들도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끼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강조하신 마음의 선함과 공덕을 실제로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새 문장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작은 순간에서도 행복과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갈등 상황에서는 용서와 이해를 적용하며 작은 성취나 행복을 발견하면 격려의 마음을 나누는 과정을 반복하면 하루하루가 평화와 만족으로 채워집니다. 친구 혜은, 민지, 지수는 매일 이러한 습관을 실천하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긍정적 에너지를 확산시키고 삶 전체에서 평화와 행복을 체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문장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삶 전체를 긍정적, 조화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됩니다. 감사, 용서와 이해, 격려는 단순한 언어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친구 혜은, 민지, 지수의 사례처럼 작은 실천에서 시작하여 반복함으로써 마음과 행동, 인간관계, 삶 전반에서 지속적인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새 문장을 매일 실천하는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마음의 평화와 내면적 공덕을 쌓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감사하며 이해하고 용서하며 격려와 긍정적 에너지를 나누는 습관을 꾸준히 유지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은 점차 평화롭고 풍요로운 상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감정의 안정이나 일시적 행복을 넘어 삶 전체의 질을 높이고 인간관계와 내면의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의미의 수행이 됩니다.